이번에 XRP 가격이 2,200원 선까지도 내려앉으면서 무너졌습니다. 현재 시점 소폭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요. 대규모 선물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역시 암호화폐 또 하락하는구나, 리또 속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정작 그 뒤에 있는 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 이 표면과 이면의 방향성이 다를 때 그 사이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우리 채널의 모토죠. 이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은 이번에 XRP를 외부 지갑으로 출금한 주소 숫자가 3,200개를 찍었습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하루에 많아봐야 수십 개 수준이던 게 지금 수천 개 수준으로 폭증을 한 겁니다. 심지어 작년 12월 중에도 XRP 가격이 급락하면서 주소 숫자가 2,700개, 3,000개 가까이 튄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 기록마저 갈아치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XRP 리플을 보유한 시장 투자자들이 대거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내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매도하려고 거래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해가지고 자신들 지갑으로 옮겼다. 중장기 투자하겠다는 스탠스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 격언 중에서 고래들은 남들이 겁낼 때 매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딱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눈앞에 가격 차트는 시커멓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정작 큰손들의 지갑에는 XRP 코인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가 가장 큰 기회다. 이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말입니다. 지금 리플 투자자분들 이 차트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실 텐데 가격이 2,200원대까지 밀렸고요. 지금 시장은 변동성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는 XRP 위기네, 급락이네, 이런 단어로 공포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시장 뒤편에서는 정말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바닥을 기는데 거래소에 있던 XRP 물량은 사상 최대 규모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 누군가가 공포에 던져진 XRP를 싹 쓸어 담아가지고 자기 금고로 옮기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폭락장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고래들의 은밀한 물량 장탈전들,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이 왜 지금 XRP를 빼돌리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단서를 추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굳이 XRP 사서 거래소 밖으로 빼나?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질문을 품으셨다면은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제대로 짚으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왜를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 먼저 거시경제 배경부터 살짝 훑어드려 보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25년 작년 규모의 빡빡한 긴축 국면이 슬슬 변곡점을 맞는 중이죠. 미국 연준이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내리기 시작했고 올해 1월 달에는 3.7% 수준에서 일단 멈춰서긴 했었지만요. 이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긴축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단계인 건데, 보통 이럴 때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직 확실히 좋아졌다고는 못하겠지만 모두들 혹시 모르니까 일단 관망 모드에 들어가겠죠. 지금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뭔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너지지도 않는 애매한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XRP도 표면적으로 그 연장선에 있었죠. 올해 1월 초에 2,500원 정도에서 3,0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흘러내려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초반대까지 밀렸죠. 거의 9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인 건데, 이 뉴스 기사들은 뭐라 그럴까요? XRP 급락했다, 투자 심리 악화됐다, 이런 식으로 썼겠죠. 이 많은 분들도 속으로 역시 힘들구나, 역시 XRP는 안 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지금 시장은 때때로 대중의 심리가 가장 어두울 때 조용히 방향을 틀 준비를 합니다. 이번 XRP 건이 저는 딱 그런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표면적인 뉴스랑 실제 돈의 움직임들이 어긋나는 현상들, 이거를 우리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뉴스는 XRP 나락을 말을 하고 있을 때 정작 시장의 돈들은 XRP 줍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거시경제랑 연결 지어보면 이해가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었고요. 달러 가치도 작년보다 떨어지면서 시장의 유동성 긴장도가 완화되는 추세죠. 한마디로 작년까지는 현금이 최고다, 이런 분위기에서 올해는 슬슬 현금만 들고 있기엔 아깝다, 이런 기류가 나오고 있는 거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두렵습니다. 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지 확신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는 관망하거나 오히려 더 하락할까 봐 겁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정작 큰손 투자자들, 일명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씨앗을 심고 있다는 거. XRP의 경우에는 한국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인지 특히 한국 거래소에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니까 업비트에서 개미들은 팔았을지 모르지만요. 그 물량을 받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은 즉각 자기 지갑으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물량 다 털렸나요? 좋습니다. 가져갑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들여다볼까요? 이 작년 4분기 내내 업비트에서 XRP를 자기 지갑으로 출금한 주소가 하루 평균 대략 10개, 많아봐야 50개 정도였는데 이 시장이 죽수던 내내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15일 이게 2,750개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는 3,051개.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이건 뭐냐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1월 말에 또 3,200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마 12월 달에 그랬던 주체가 다시 한번 움직였거나 혹은 또 새로운 큰손들이 가세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수천 개 주소가 그냥 숫자 장난이 아니라 실제 XRP 수십억 원어치를 빨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업비트 XRP 잔고를 봤을 때 12월 이후로 뚝뚝 떨어졌고요. 거래소 창고에서는 XRP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에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XRP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력은 대량으로 매수해서 자기 지갑에 넣었다. 이 누가 보더라도 개인들의 동시다발 우연적인 행동은 절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의도가 있을 텐데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함께 추론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가능성으로 중장기 투자로의 전환인데요. 말 그대로 저렴한 가격에 모아서 장기 보유하려고 지금 빼고 있는 거죠. XRP를 오래 해오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XRP한테는 늘 이 미래의 크게 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회사가 전 세계 은행과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는 행보들 이런 것들 봤을 때 이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재료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리플 회사가 발행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려 마스터카드랑 손잡고 결제 실험한다더라. 사우디 리야드 은행이랑 블록체인이 협력한다더라.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레저 기술 업그레이드라거나 아니면 각 국가의 CBDC 시범 사업 파트너라거나 여기서 XRP를 검토한다라고 해요. 이미 현실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XRP의 쓰임새 이 수요가 커진다. 그러면은 가치 상승에 대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는 큰손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가격이 하락할 때 주워 담아서 콜드 월렛에 넣고 몇 년 묵혀 투자 이런 전략들 충분히 취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이번 달 올해 상반기에 오르지 않더라도요. 어차피 나는 XRP 3년 5년 더 볼 거야. 이런 식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이런 부류의 큰손들이 지금 가격 하락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XRP가 저렴할 때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쌀 때 많이 모을수록 결국에 나중에 수익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급 조절을 통한 차익 전략입니다. 이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인데요. 시장의 큰손들이 의도적으로 큰 거래소에서 물량을 싹 걷어내버린다. 시장에 유통되는 코인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급 쇼크가 오겠죠. 수요가 일정하면 가격이 상승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래소 물량이 줄어든다. 나중에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가격이 펑 하고 쉽게 튈 수가 있어요. 비유드리자면 마트에 있는 물건이 100개 진열되어 있을 때는 가격이 상승을 못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열된 게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다가 사려는 사람들은 그대로다. 그러면 서로 먼저 담겠다고 경쟁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지금 XRP 거래소 물량들이 줄어든 게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갈 여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래들이 이런 상황을 노렸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특히나 여러 개의 지갑으로 분산 출금한 걸 봤을 때 의도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가격이 급락했을 때 분할 매수로 받아가지고 각각 지갑으로 쪼개 넣었다. 마치 누가 봐도 나는 당분간 안 팔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거래소에서 XRP가 사라지면 즉각적으로 팔 수가 없다 보니까 매도 압력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안정되고 반등 기미가 보이면은 그때 다시 비축한 물량 일부를 시장에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전략들은 고도의 수급 장악력이 있는 큰손 세력만 구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의도를 가진 큰손이 있다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수급 조절에 편승하는 게 좋은 거지 거기에 대항하는 쪽으로 서면 안 된다는 교훈 정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기타 기술적인 이유들입니다. 이 사실 리플 XRP 출금 급증이 꼭 호재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가령 누군가는 더 좋은 가격을 주는 해외 거래소에서 팔려고 업비트에서 빼갔을 수도 있는 거고 한국 프리미엄이 요즘에 크지가 않지만요. 그래도 시장마다 약간씩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은 XRP를 디파이에 예치해서 이자를 벌겠다라거나 예를 들어서 요즘에 XRP 리플 레저 위에서 새로운 디파이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다면요. 거기에 넣어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출금 증가는 무조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위험합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 거래소 물량이 줄면은 통상 가격에는 긍정적이라고 하면서도 그 의도가 차익 거래 등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결국 출금의 이유 자체가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지 공통점은 거래소 안에 있던 XRP가 밖으로 나갔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거래소에 물량이 없으면 당장 던질 물건이 줄어드니까
또 바로바로 나오는 매도 압박은 낮아지는 구조거든요. 이 당장 누군가가 시장가로 팔려면은 거래소 지갑에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줄었으니까 쉽게 못 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숨고를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다른 호재나 수요가 들어온다. 그러면 가격은 쉽게 안정이 되고 반등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크립토 업계 격언 중에 거래소 재고가 줄면은 꿈틀댈 준비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번 리플 XRP 상황을 딱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1차적인 영향의 파급 효과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XRP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 가능성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어질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XRP 움직임이 다른 코인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거 리플 고래들이 저러네,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뭐 이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가 화제가 되면서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거 한국 고래들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XRP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또 하나의 반등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가령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에서도 우리도 혹시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모아볼까, 뭐 이런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XRP를 활용한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크로스보더 결제 프로젝트들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다른 기관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왜 한국에서 XRP 이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뭔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의 XRP 유입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XRP 가격이 실제로 이번 공급 감소 덕분에 크게 반등하게 된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 솔직히 다들 눈치만 보고 재미없어 하시는데요. 이 생각지도 못한 XRP발 랠리가 나오면은 뉴스 헤드라인도 바뀌게 될 겁니다. XRP 깜짝 급등했다. 기관 매수설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그제서야 뒤늦게 개미들이 이거 뭐냐? 나도 사볼까? 이러면서 고점에서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일종의 추측 시나리오지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시장 분위기라는 게 원래 어디선가 불씨가 붙으면 번지게 마련인 거고, 이때 미리 움직인 고래들은 벌써부터 물량 확보해놨으니까 느긋하게 구경만 하겠죠. 그리고 뒤늦게 따라붙은 늦은 투자자들은 포모 현상에 고점 추격 매수하다가 또 물릴 위험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가 먼저 움직였는가를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겠죠. 이런 파급 시나리오들을 보면 상당히 희망적인 그림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저도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드디어 XRP에 뭐가 나오나 싶었는데, 사실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제대로 눈에 띄는 온체인 움직임이 잘 없었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 온체인 지표에 뚜렷한 이상 신호가 잡혔을 때, 그때는 딱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말로 폭풍 전의 고요일 때, 이 고래들이 미리 준비해서 머지않아서 큰 장이 도래하는 경우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송한 얘기지만 가짜 신호일 때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해석, 이번엔 진짜다라는 해석입니다. 즉 리플 고래들이 조용한 매집이 앞으로 있을 대형 호재나 랠리의 서막이라는 거죠. 이 근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시 환경이 완화되고 리플 사업이 확장되면서 XRP 공급 감소되면서 고래 지갑이 증가하는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바닥에서의 턴어라운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이쪽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돈은 정직하다라고 봐요. 말로는 뭐라고 해도 돈은 솔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XRP를 이 정도로 긁어 모았다라는 건요. 최소한 그들이 믿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저보다 정보력이 좋거나 아니면 인내심이 강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존중을 할 만한 시그널이라는 거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해석, 신중하자, 아직까지 장담하기는 이르다라는 쪽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 투자 세계에서는 이 100% 상승한다? 아니면 100% 하락한다? 이렇게 확실한 건 절대 없습니다. 혹시나 이게 일시적인 해프닝이면 어떡하나? 이 과거에도 보면은 고래들 지갑이 늘어나더라도 가격이 한동안 안 오른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모든 고래가 다 현명하진 않기 때문에 고래 지갑수 증가가 100%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거시경제도 완벽히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연준이 3월 달에 가서도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온다, 금리 못 내리겠다, 이러면 시장이 또 냉각될 겁니다. 그러면 리플 고래들 어쩔 수 없이 버티기 모드로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재미도 못 보고 몇 달 또 답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선택한 해석은요. 일단 긍정은 우세한 게 맞다. 하지만 방심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명히 XRP의 이번 온체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봐요. 그냥 과거에도 있었던 노이즈겠지.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데이터 강도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게다가 리플 관련 실제 뉴스들도 받쳐주고 있어서 이 돈이 움직이는 근본 이유도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안에 XRP 쪽으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동시에 저는 제 돈을 굴릴 때는 항상 최악의 경우도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라도 이 해석이 틀릴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거시 변수로는 인플레이션 재발이라거나 경기 급락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규제 리스크도 무시 못합니다. XRP는 미국의 SEC 소송은 일단락됐지만요. 이 다른 나라의 규제라거나 혹은 리플사의 실적 같은 돌발 변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혹은 이 고래들이 사실은 다른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몰래 팔고 있었다. 이런 반전이라면은 완전히 틀린 해석이 될 테고요. 결국에 투자는 확률 게임인 거고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고래들이 돈을 움직였다. 그 이유는 긍정적인 확률이 높다. 이런 쪽에 한 표를 던질만 하겠지만요. 항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의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막연한 희망회로를 돌리라는 게 아니라요. 아, 뉴스에서 안 알려주는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이 돈이 이렇게 이미 움직였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 코인 시장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5년, 6년 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사서 묻어두면 된다라는 느낌의 장기 투자가 힘을 많이 쓰는 시절이 있었다면은 이 최근 코인 시장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은 투트랙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냐 차이인 건데 이 정말로 쉽게 이해를 도움드려보면 내 메인 비중은 리플을 보유하면서 이 리플을 어떻게 꾸준하게 모아가고 또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려갈 수 있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수 단가가 4,000원이라고 해서 이 4,000원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면은 결국에 저점 찍고 올라오는 반등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의 핵심인 알트코인을 적당 비중 활용하시는 겁니다. 메인 비중은 리플 보유하면서 알트코인의 단기 저점과 고점을 살려나온 수익으로서 리플코인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는 거고 쉽게 정리드리자면 리플코인을 매수하는 타이밍을 시장이 좋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요. 리플은 시장이 안 좋고 또 계속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타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미 급등 나온 코인을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니라요.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살려가지고
목표가를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매매를 자주 한다고 업비트 빗썸 자주 들여다본다고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는 거고, 목표 타점에다가 미리 걸어두시면서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인 거고, 이 수익 실현을 통해서 리플의 단기 저점을 더 모아나가기 위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안전하게 운영하셔도 절대 나쁜 시장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활용하시면서 리플 정보방, 단기 종합방 입장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 혹은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